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계속 2,500선 부근에서 헤매고 있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닥 뭐 좋지는 않습니다. 해외 증시가 부진하고, 우리 증시는 수급의 영향으로 조금 괜찮은. 예, 근데 최근 특징을 보면 외국인 선물 매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현물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기관 외국인보다 큽니다. 예, 다 합쳐서 한 3조 6천억, 개인이 5조 5천억 정도 해가지고 개인 비중이 60% 정도 되고, 근데 선물은 외국인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선물이 거래세가 없고 현물은 거래세가 있고, 그러면 지분을 다수를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 매매를 통해서 거래세를 벌이지 않고 선물 매매로 이 33% 정도 되는 외국인 보유 지분을 해지를 하고 있다. 비용 없이. 네, 그리고 이게 이렇습니다. 올라가면 선물 포지션으로 수익 보고 현물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커버를 하게 되는데, 거래 비용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거래를 합니다. 근데 전체 비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게, 이게 통계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예전까지 12% 정도였습니다. 33% 정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보유 지분은 오히려 역으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한 9배 정도 회전율이 높다는 건데, 그만큼 거래 비용이 나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차라리 낫습니다. 선물이 연계가 안 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7조 3천억, 7조 5천억 이렇게 거래하고 기관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고,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우리가 얻어 터져도 다른 개인한테 얻어 터지는 거지 외국인에 헌납하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뭐 이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에서 잃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어쨌든 시장은 2,500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해외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국내는 외국인 매수가 있고, 이 두 개가 상충하면서 계속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조정을 충분히 받고 이제 2차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차 하락이란 부분은 여기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이제 드디어 추세선에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더 이어갈 것인지, 너무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이걸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깼습니다. 근데 깼는데 종가로는 또 지켰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할지 어떨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보통 제 경험으로 이렇게 깨기 시작하면 그 컵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컵이 있으면 예쁜 컵입니다. 예쁜 컵인데 이빨이 조금 깨집니다. 이 컵을 안 쓰게 됩니다. 거의.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훼손이 되면 이 추세를 지켜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깔끔하지 못한, 만약에 여기서 설사 반등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미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고점이 나온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적당한 800선까지의 조정을 예상을 할 수 있고, 큰 틀에서도 그 정도. 800선까지 코스닥이 밀리면 또 괜찮은 매수 자리가 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선물로 엮여있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그냥 개별 종목의 합이라는 측면에서 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특정 종목이 분명하게 상승하고 분명하게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수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냥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된 종목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뭔가 효율 없이 바쁜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대동금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금융지주. 저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증권주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좋게 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도 할 거고, 거래대금도 높고, 예, 상보, 적정주가. 사실 적정주가는 지금도 적정인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벅스. 그러니까 예전 물량이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요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어떤 주식 유튜브에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이 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참 기분 좋습니다. 예. 그 무당처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이게 참 세상이 지금 재밌는 게,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귀찮아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 아무 말이나 그냥 지어내서 한다. 그냥 그 사람 듣고 싶은 얘기 해준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나쁘다고 평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냥 오면 심지어 이건 이제 비하인드인데, MRI 같은 거 판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판독비도 안 받고 또 근데 정확한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 하든 그냥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더 듣더라. 예,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사실 한의학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듣고 싶은 걸 충족해 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니 한국 전체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주식도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 그냥 사고 팔고만 하면 여러분 다 돈 딸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또 안 되는 거에 도전하는 거. 예, 여기에 또 뭐랄까? 여기에 또 재미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제 이게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과 현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상을 충족한다 해도 충족하는 종목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카카오도 있었고, 게임주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종목들, 밑바닥에서 조 단위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상장할 때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이걸 충족하는 종목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다 갈라먹지 나눠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걸 충족하는 걸 지금 찾아냈는데, 이걸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여러분들의 이상과 제가 제시하는 현실이 양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혼자 다 먹지? 이 정서 자체가 안 그런데, 그걸 한번 해볼 거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시도가, 이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설사 성공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오신 분들은 그냥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 겨우 받았네, 아니 그것보다도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실패하면 또 실패하는 대로 타격을 받고 이런 거지만, 한 번은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그 이상과 현실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보면 또 천지분간 못하고 날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일단 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분양이 나서 요거는 이제 뭐 구조 전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분양이 났다. 이 미분양도 미분양 나름인데 한 70% 정도 분양이 됐다. 예, 이러면 이제 시행사가 살아 있습니다. 예, 살아 있지만 우리 그 신탁회사가 돈을 관리하고 여기에 이제 주체들이 뭐 은행도 있을 거고 PF 자금 된 쪽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건설사의 시공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행사가 또 이익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분양이 70% 정도 됐다. 신탁회사에 들어온 돈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부터 줘야 됩니다. 자, 이걸 주고 나니까 이에 줄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 분양을 합니다. 뭐 이자 할인 이런 거.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중간에 준공 전에 하기 때문에 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받아가는 시행사의 이익에서 깎이게 됩니다. 예. 추진한 주체가 어디냐면 시행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돈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깎인다. 시행사 이익이 깎이는 프로모션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얘네들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져가고 가져갈 게 없네? 끝?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아직 남았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떨이를 합니다. 떨이를 어떻게 하냐면 뭐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얼마의 떨이를 하냐면 상상도 못할 가격에 합니다. 한 3억 정도의 떨이를 해버립니다. 이런 걸 한 2, 30채씩 이렇게 사가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한 또 3억 5천 정도에 팝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미분양 났으니까 할인 분양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뒤로 팔아버립니다. 뒤로 팔면 요 차액은 역시 시행사의 이익에서 감액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떨이해서 팔고 그렇게 돈이 정리가 되고, 예.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라는 것은 은행이나 시공사가 손실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행사, 요 사업을 주도한 주체가 손실을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금 지급이 만약에 준공 후에 미분양이 나서 늦어지면 부도가 나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 기억에, 우리, 프로모션,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 댓글에 있고, 2일 전? 그러면 이전 건가? 이전에 보면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포기가 또 빠릅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안 도움. 여기서 안 도움이면 포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돈 진짜 좋아하고, 그런 거 다 좋아하지만,
이익이 우선이 되면 제가 진행하는 일들 중에서 이익이 우선이 돼서 잘 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시도 뭐 이게 팔자련이 생각하는데 뭘 해도 제 개인의 이익을 갖고 뭔 일을 벌린다. 정말 진짜 처참하게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할 때 여기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들였는데 그냥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일을 진행하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 지금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고려인 자회사가 이제 제강 분진 재활용 업체를 인수했다. 요게 이제 보시면 독점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고려인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인은 이제 그 두 집안이 있는데 이 두 집안에서 한쪽은 이제 이 영풍이고 한쪽은 고려인이고 이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리가 됐을 때 고려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고 이익을 다시 재투자를 계속해 와서 전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체적인 경쟁력도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영풍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려인 때문에 안 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하려니까 쫓아가기가 버겁다. 그래서 인수를 하고 있고 그 인수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 베페사라든지 황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제가 이 우스갯소리로 뭐 항상 그렇지만 저는 항상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제가 을인 줄 알고 자꾸 뭐 혼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제 경험에서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하면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투자해서 잘 결과가 예상대로 안 나오더라도 수긍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고나 인품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파 등등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한 분들과 같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거의 완성된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들어와서 뭐 왜 안 오르냐 왜 안 내리냐 이런 분들 말고 그냥 투자는 자기 책임이고 오른다 내린다의 부분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해서 적립되신 분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거의 완성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주식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진심을 다하면 결과가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다른 데 적용을 해 보니까 반도 못 건집니다. 아니 뭐 최선을 다하니까 제가 뭐 이상하게 을처럼 돼 버리는 근데 진짜 을이 아니고 실제로 슈퍼갑입니다. 근데 을이 되는 상태니까 그러면 제가 을인 줄 알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용히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관계가 끝납니다. 왜냐면 이거 이거는 뭐 제 철칙인데 자, 저희가 좀 화를 낸다. 한국인들한테 화를 내면 내용 생각 안 하고 이 화를 냈다는 것만 남습니다. 감정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평생의 원수로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를 방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화 안 내고 그러면 문제를 짚어주느냐? 문제를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뭐 듣고 고치면 저한테 어쨌든 잘 못했는데 듣고 고치면 그 사람한테 잘 된 거니까 문제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넘어갑니다. 왜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예,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낫지 않나. 왜냐면 야 이건 문제고 이건 문제고 이건 문제니까 나 너랑 이제 더 이상 거래 못 해. 라고 하면 배웁니다, 이쪽은. 차라리 배움조차도 안 주고 조용히 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끊고 또 진심을 다해서 대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남고 이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이제 좋은 분들만 남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만큼 남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내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인격적으로 완성이 됐다. 예. 그 어떤 분들보다도 인격적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해서 잘못했다.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운이 없었다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냥 운칠기삼인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운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가는 거. 이게 결국은 나쁘고 하다가 한번 터지는, 예, 좋은 게 한번 터지는 그런 게 되니까, 예, 끝까지 잘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독점 사업이 아닌 듯한데라고 하신 부분,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재강분진을 처리한다. 뭐 예를 들면 황조라는 회사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황조는 이 재강분진에서 아연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폐기물로 버린다. 이게 최소 톤당 5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이 재강분진을 직접 가져와도 되고 직접 가져와도 똑같은 걸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하는 업체가 여러 개 되니까 한국아연도 있고 뭐 베페사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굳이 이것보다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폐기물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환원철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 환원철의 경쟁력이 어떻냐면, 자, 고철을 가져온다. 스크랩. 고철을 1톤을 갖고 오면 1톤 중에 한 7에서 800 정도 남습니다. 나머지는 뭐 불순물이고, 또 이 과정에서 조금 뭐랄까 순도가 떨어지는데, 자, 이걸 잘만 처리하면, 이 처리하는 건 뭐 물론 기술은 이제 그 교수님만 갖고 계신 건데, 이 환원철을 1톤을 가져가면 1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인고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톤당 5만 원을 받고 요 고철 가격 이상, 아마 고철보다 한 20% 정도 비싸도 팔릴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는데, 이걸 만약에 제품에 바로 쓴다면 물류비를 주고 갖고 와서 쓰는 거랑 여기서 당장 만들어서 바로 쓰는 거랑 하면 또 절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런 거 갖고 와서 쓰는 것보다 고철보다 이게 훨씬 순도가 좋습니다. 예, 이 제품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예,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독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분진 갖고 와서 뭐 좋은 거 빼내고 나머지 버리는 거, 그 버리는 거에서 다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 사업 자체가 된다라고만 한다면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예,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된다고만 하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대창 솔루션에 이걸 붙여서 진행을 한다. 만 원 갑니다. 정말로. 그럼 대창 솔루션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비슷한 규모의 삼양 엠텍에 붙여서 간다. 삼양 엠텍 주가 얼마입니까? 삼양 엠텍 3,780원이 10만 원 갑니다. 붙여서 가면.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공장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찾아서 붙여야 되는데, 제가 뽑아놓은 게 한 6종목이 있습니다. 그 6종목 중에 한 회사만 이걸 받아들였다. 30배 갑니다, 그냥. 근데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께 주가 조작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고, 안 올라간다. 회사에서 돈 번 걸로 자사주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종목이 30배가 가는데, 저도 모릅니다. 지금 제안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제안을 어디서 받을지는 모르겠고, 예, 다만 확실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사업이라서 좋을 것이다. 예, 그리고 버리는 쓰레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동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금속을 벤처에서 중견기업부, 보통 이게 안 좋던데 중견기업부로 가는 게. 예, 그러면 내용을 보면 딱히 뭐 꾸준히 이익도 내고 있고 뭐 썩 나쁘지 않습니다. 오,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게 존재를 할 수 있는 종목인가? 거래량도 없고 주식 수는 너무 적은데. 예,
주식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52.78%를 보유한 대우동공업인데 이러면 뭐 주식을 사더라도 의미가 없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없는 수준이니까. 네, 그러면 외면을 받게 되고 주가가 올라도 네, 관심을 받기가 좀 어려운 거죠. 매집을 하기가 좀 어렵다. 주식이 너무 적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 회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하는데 그 저평가를 깰 만한 고리가 없다. 만약에 최대 주주 지분이 35% 정도만 돼도 누군가 사서 이거 이 주가라면 뭐 시총이 300억인데 35%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누군가가 계속 사면 결국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100억 갖고 이 회사를 먹는다 그러면 되게 대단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안 빠지는데 이건 52%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낮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당장은 이걸 탈피할 만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손실이 지금 30% 정도 나셨는데 뭐 여기까지 다시 회복하기는 당장 어렵겠지만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 받는 기간과 기간 조정 받는 기간이 비슷하면 여기서부터 끊어보면 예,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4월부터 7월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빠졌고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완성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여기 추가 하락도 가능합니다. 근데 추가 하락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게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충분하고 실적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분기 3천억이면 한창 거래 많을 때 2020년, 2021년하고 비교해도 견주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제 1분기에 이제 거래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거 보면 자기 자본도 한 8조 원 정도 될 거고 시가총액이 3조 원밖에 안 됩니다. 8조 원짜리 가치의 회사가 3조 원인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아래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다?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실 거고 한두 달 더 답답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비중이 많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률을 낮추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물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보. 네, 상보 주가가 변동성이 조금 있고 최근에 조금 더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상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을 돈 받고 팔아서 회수해 온 게 뭐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이 회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높이 사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도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만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상보가 현재 현금이 한 400억 이상 있을 거고 자산 가치가 한 6, 700억 정도 될 거고 예,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950억이다. 글쎄 뭐 적정 주가가 한 제가 생각했을 때 1,400원 정도?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가 있는 게 상보가 지금 자사주 신탁해서 매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국 공장에서 자금을 갖고 나왔고 또 그 신기술 매출로 연결되는 신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다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이 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낮다. 그러면 고평가를 설명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저가라서 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접근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HN 벅스.
참 이게 또 예전에 요런 시세를 낼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런 거 반응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하는 거 결국 올라갑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제노레이도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안 올라가서 그렇지. 근데 NHN 복수도 보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것도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쌀트 사면 쌀트 사서 기다리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급등한 종목이 시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 주식 투자 인생에서 딱 2번 정도 봤습니다. 서울반도체하고 셀트리온. 예,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목들도 결국 나중에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진다. 급등하면 떨어진다. 이건 뭐 공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급등하면 떨어지는데 급등할 때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박살납니다. 예, 그럼 지금 관점에서 옛날 물량이 빠져나갔는지 이런 수준의 질문이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면 거래량이 터지는 고점 찍은 날 거래량이 예, 제법 나왔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그러면 한번 털고 반등할 때 2번 털고, 그리고 이때 반등할 때 윗꼬리가 긴 건 털었다고 봐야 되니까 또 털고, 제법 털었다고 보이는데 뭐 다 털지 못한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매집하고 또 매집하고 또 매집하고 여기서 털고 윗꼬리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단기간에 매집하고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못한 건 맞으니까 뭔가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작업한 지가 2021년이고 2023년이고 2년 정도 보통 텀을 두면 매물이 화석화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2년까지 하면 연말까지.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 매집형의 긴 패턴, 6개월 정도 지나는 매집형 패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말고 연말 정도에 조금 준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